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게 이제 완연히 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시향 분석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러한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연속되고 있던 1번부터 6번까지의 상승 셋업을 끊어내는 하락 셋업의 일본봉이 완성이 되면서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R 구간, 제가 R이라고 표시해 놓은 구간까지의 리테스트를 메인 관점으로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중에 이런 구간을 꼬리로 계속해서 찔렀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형태로 현재 메인 관점인 리테스트 관점에서의 가격 차트의 진행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셋업이 1번부터 9번까지 완성이 되었고 재차 상승 셋업의 1번 봉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셋업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직전에 형성되었던 하락 셋업의 1번 봉들의 고점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저항 구조를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차례 이 구간에서 하락 셋업 1번부터 9번까지 완성을 시켜주면서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던 원래 69K에 위치하고 있던 이 TDST 저항 라인은 이번 이 하락 셋업 덩어리의 가장 높은 고점인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간의 가격은 67,774이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캔들이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지금 진행되었던 이 리테스트를 동반한 하락에 이 셋업의 영향 범위를 끊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직전의 상승 셋업 1번봉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상승 셋업의 1번봉의 저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저점이 약간이지만 좀 높아진 구조로서 이건 역시 이제 과거 이런 저항 구간에 대한 접근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지지 구조의 형성으로 삼아 볼 수 있어요. 즉, 이 구간 내에서 가격 차트가 어떤 방향으로 발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 움직임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상단의 저항 구조와 이제 하단의 지지 구조를 통해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메인 관점은 이러한 R 구간에서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재차 상단 구조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구간을 종가상으로 밀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그런 종가상 이탈의 시도를 하였으나 이제 종가상 마감을 통해 보면 이런 R 구간의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이제 마감 방어를 한 것으로 즉 시도는 하였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만약 근데 이후에 아까 저희가 체크했던 이런 지지구조 이탈을 동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R 구간 아래로 종가를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하단에 있는 60K 구간 그리고 이제 곰들의 마지노선까지 빠른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한 차례 휩소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대세 하락으로 계속 기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이제 꾸준히 또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만들 전조 증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격 차트의 진행에 대한 시장 분석에 더불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R 구간 아래의 모든 구간들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든 상관이 없다. 이 구간은 여기서 내려오는 매도세를 매수세가 압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는 제가 어제 텔레그램 코멘트를 남겨놓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번의 하락이 만약 더 나오더라도 그것은 조정 국면의 연장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나오더라도 휩소의 범주에 그치는 것이고 R 구간 아래는 고민 없이 시장의 매수세에 편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자, 그리고 가격이 이제 이 구간에 도달한, 이제 R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R 구간에 도달한 시점에서 또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 갭을 보면 이번 이런 리테스트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회복되고 있고 현재 지금 양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한 도달을 했을 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이번 달 들어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트코인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네트워크 비율을 보았을 때 네트워크 비율이 급감하면서 이제 코인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비율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거래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나타낼 수 있는 매트릭인데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트랜잭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장외 거래가 이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어떤 매수세가 발현이 되었고 이러한 매수 움직임이 여전히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R 구간 아래의 모든 영역은 시장의 매수세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 매도세를 압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에서는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 구간 아래에서는 시장의 매수세에 편승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 구간까지 휩소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만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가격 범위 구간 전체를 현재 지금 내가 편안하게 시장의 매수세에 편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상정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요한 관점은 리테스트 이후 상방 돌파, 상방 도전의 가능성이 더 높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이 휩소 구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만약에 휩소를 한번 줄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더 넓혀보자면 그런 휩소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하단의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선은 이러한 저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됨으로써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트레이더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빠른 변동성으로 빠르게 회복하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이제 또 한 번의 베어트랩 그리고 휩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듯이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는 휩소의 범주로서 접근할 뿐이지 어떠한 추가적인 조정, 대하락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날본 관점의 톰디마크 시퀀셜을 통해 보아도 현재 오늘 캔들 기준 4개 이전의 캔들의 종가, 즉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날봉상 상승사답 1번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4시간 봉에서도 체크를 했던 방법이죠. 이런 1번 기준봉들의 저점을 이은 지지 구조와 상단에 하락사답 1번봉의 고점을 이은 저항 구조를 또 이제 날봉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구간의 끝자락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계속해서 근거들을 쌓아갈 수 있고 그러한 근거들, 퍼즐 조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 공급 비율 매트릭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이 쭉 만들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 동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이런 스토캐스틱 RSI의 바닥에서 한 차례 또 상단부까지의 발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 동력이 한 차례 소모가 되었고 이후 진행된 이 구간은 현물의 상승 동력이 아닌 이 구간이 이제 선물 시장의 주도로 올라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려오는 조정세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월물 만기에 따른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과열에 따른 이러한 것들의 해소
동반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스테이블 공급 비율의 스토캐스틱 RSI가 다시 바닥권으로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매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제 이러한 조정세가 약 이제 뭐 열흘 남짓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뭐 빠르게 식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안 심리는 이러한 강해 보이는 반등을 되돌렸을 때 극대화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퍼즐 조각들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조정세가 여러분들이 공포에 떠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정도로 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죠? 가격 차트가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변동성 구간, 즉 가격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이 많지 않은 정말 작은 채널인데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어제 받은 질문의 골자는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좋아했는데 다시 떨어졌지 않냐 이게 뭐냐 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을 조금 꼼꼼하게 보셔라 스킵하지 마시고 뭐 제가 말재주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께 뭐 계속해서 재밌게 말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영상을 대충 보지 않고 좀 꼼꼼하게 보신다면 제가 전달하는 바를 제가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마인드로 뛰어들고 있어요.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돈 벌려고 뛰어들었지 그럼 공부하러 뛰어들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정답이 이거다.'라고 이제 맹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답지만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찾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수많은 광고성 정보들 뭐 전화번호를 주세요. 뭐 대회를 참여하세요. 뭐 레퍼럴을 사용하세요. 뭐 돈을 주고 뭐 가입하시면 뭐 이제 픽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료 리딩방 같은 그런 행태들이 정말 팽배한 시장입니다. 그런 본질과는 다른 목적성 행위가 굉장히 팽배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기준을 본인이 명확히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제거할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바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스킵하면서 이제 넘기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짧은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분명히 유익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